자,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국민의힘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야기가 마르질 않습니다. 마르질 않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또 많은 말을 잘해요. 구구절절 다 맞아. 손댈 게 없어. 손댈 게. 그냥 그야말로 문구 하나도 건드릴 게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 세 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변호사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매불쇼 댓글 깨끗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캔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좀 다시 그 평택을 관계로 지금 상당히 어지럽어요. 국제 정세를 얘기해도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은 김용남, 조국 두 분입니다. 댓글상으로. 댓글은 다 그거예요. 미중 정상회담을 얘기해도 김용남, 조국.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선거만 있으면. 자, 그리고 민심을 또 아주 분석적으로 읽고 계시는 분입니다. 윤희웅 대표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금 취재를 하고 있죠. 박형광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국민의힘끼리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나도 뭐 손댈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사실 정진석 그 전 의원, 전 비서실장의 공천을 가지고 좀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문제인가라고 알아봤더니 국민의힘 내부에서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 추경호는 되고 왜 정진석은 안 되냐? 그 둘 다 뭐 약간 내란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경호는 우리 사람이고 정진석은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런 정서가 좀 강하더라고요. 의원들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일 때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있을 때 말하는 거에 한동훈을 두고 브랜드 뉴다. 그래서 한동훈을 약간 지지하는 쪽에 얘기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전망하자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구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망하자면 아마 공천 어렵다. 아니 그 윤석열의 마지막 비서실장도 친윤으로 인정 안 해주면 아니 그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니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약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사실 친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의 충성을 다하더라도 한동훈을 욕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던 국민의힘 사람에게 들은 겁니다. 그래요? 그게 좀 걸려있나 보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욱의 최대 관심 지역구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산 북구갑입니다. 북구갑. 후보자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힘 박민식 전 장관으로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무소속 한동훈. 이게 지금 누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최대 관심 지역구인데 어제 SB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제발. 예, SBS가 이제 입수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부산 북구 주민 대상으로 했는데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38%, 국민의힘 박민식 26%, 무소속 한동훈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야, 그나마 숨이 좀 쉬어진다. 근데 이 지역구는요,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지역구입니다. 하나는 단일화 이슈가 있고요. 하나는 해당행위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다 커. 엄청 커. 웃을 일이 아니야. 먼저 단일화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당사자 박민식 의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어르신은 정말 대한민국 어른답게 강단 있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성 있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옥 같은 말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손을 내밀 것이냐의 문제는 당의 원칙을 가지고 제명을 했던 사안입니다. 제명을 했던 원칙주의자. 인사에 대한 연대, 다른 당과의 연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예전에도 밝혔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입장이 원칙주의자. 변하는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이고. 왜 자꾸 단일화에 목매는지 주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한동훈 전 장관의 그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선거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더 이상 그 뭐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와, 알겠습니다. 가슴을 좀 우려합니다. 정말 원칙주의자들. 예. 너무나 멋지십니다. 네. 이게 한동훈 쪽에서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단일화는 없다. 한동훈도? 네, 한동훈은 3자 구도에서 본인들이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군요. 네, 그래서 자, 단일화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부산 북구가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한번 좀 살펴봐야죠. 네. 와, 궁금하네. 지금 단일화가 이제 이슈니까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 39%, 반대 34%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죠. 전체 결과니까 사실 이런 이거는 의미가 없어. 없습니다. 이거 의미 없어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제 여론이 그렇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보수 진영 단일화 찬반에 대해서 찬성 64%, 반대 23%, 모론 무응답 13%인데 이게 보면 찬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네. 높긴 한데 네. 찬성이 아닌 비율이 이 정도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실 대개 보면 어느 진영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뭐 70%, 80%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이제 진영에 있는 인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쳐야 된다는 데 공감도는 사실 대대로 탄탄하게 이제 넓어져 온 것인데 여기 지금 보면 최근에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긴 했는데 특히 부산 북구갑에서 64% 이외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가 23%밖에 안 되니까 적은 것 같지만 모른 무응답 13% 있는데 이분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거든요. 강한 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달갑지 않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36%가 지금 반대하거나 아니면 찬성하지 않는 것인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심파라고 한다면 산술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시는 이제 그래프가 필요할 텐데요. 그 단일화 꼭 단일화를 한 건 아니지만 하정우 후보 대 보수 후보 1대1을 물어본 게 있어요. 네. 예. 양자 대결. 양자 대결 한번 보시면은 그래프가 준비됐나요? 자, 양자 대결. 와, 이거 정말 그림 보시게 아름답다. 되면 보수 후보를 박민식 후보를 가정해서 물었을 때 하정우 46, 박민식 36이 나왔어요. 36이 사실은 이제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두 명의 후보들 있잖아요. 네. 지지율 합한 거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후보를 한동훈 후보로 바꿨을 때 어떻게 돼? 보십시오. 제발. 예. 코스피 그래프보다 더 아름답다. 아이고, 다행이다. 특히 이제 여기서 뭐냐면 한동훈 후보로 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안 가는 부분들이 이게 지표상 확인되는 거예요. 안 가네. 한동훈은 못 찍는다 이거야. 정말 현명한 국민의힘 지지층들.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을 텐데 하루 전 조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말씀 나누셨겠지만 정당명을 안 하면서 정당명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프로필만 됐는데 근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국민의힘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는 지역에서도 그 정당의 인물들이 아주 명확하게 다 아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로 그냥 찍는 거니까 거기에 확 올라간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정당명과 이름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랬을 때 이제 정당 브랜드 역할을 확실히 이제 하는 것이니까 무소속일 때는 더 떨어진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이제 승산이 국민의힘 보수 입장에서는 높지 않은 것이고 3자로 했을 때 대개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열심히 선거운동 이제 시작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믿는구나. 근데 이제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이 100%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3 수험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모의고사 점수를 쭉쭉 올릴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 점수와 상관없이. 근데 선거에서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뺏어와야 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떨어져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진보와 보수는 사실 한 반반 정도 나누잖아요. 합이 한 50% 정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두 명이 나눠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3자로 했을 때 올라간다. 근데 아무리 이 두 후보가 사실은 보면 박민식 후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자 구도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산술적으로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닌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통상 단일화하겠다면 지지율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후보들이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율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런 차원의 이제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보수의 미래가 한동훈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구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엄청 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은 띄우는데 하정우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야, 근데 그게 안 먹히네. 저는 그 그거에 지금 생각을 다행이다. 좀 했어요. 네.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오.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단일화가 필요하냐, 뭐 단일화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박민식으로 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으로 단일화가 될 거냐 그 얘기예요 결국. 박민식도 그러잖아요. 나로 단일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부산에서 저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저희 한동훈을 우리 후보로 해서 한다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하신 것 같고. 근데 그 호응도가 높지 않다. 왜 그럴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정서라는 데가 여기가 이제 제2의 도시이고 대한민국의 제1의 항구 도시라는 일종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죠. 서울 사람이 뜬금없이 내려와가지고 국힘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부산에서 내가 당선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조금 자존심 상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 건방지게 네가 여기 와가지고 하면은 우리 찍어주는 거야?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막 대구도 간 보고 왔다 갔다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간 봤잖아. 네. 그 부산 분들의 정서에 뭔가 안 맞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동훈이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지율을 보고 방금 우리 최욱 MC님 좋아하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장동혁 지도부에서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좋아. 야,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것에 있어서 원인이 뭔가라고 봤을 때 물론 당연히 한동훈이 부산에서 뭐 안 먹히는 것도 있지만 네.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이 부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당권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네,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내가 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의지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들어오면은 그럼 골치 그 아프지. 꿈이 무산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하정우가 되는 것보다 한동훈이 되는 것이 더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당선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부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지지율이 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나랑 굉장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장동혁이. 그 나만큼 여기에 관심이 많고 나도 여기에 지금 목숨 걸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3자 구도가 유지돼야 되는 것이 그 모두의 바람입니다. 모두가 바라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박형준 시장 쪽에서도 바라고 있고. 그건 왜 그래? 전재수 후보 쪽에서도 심지어 바라고 그건 있습니다. 또 왜 그래? 이게 다르게 해석하는 건데 이 부산 북갑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선거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네. 사람들의 선거 열기가 끌어오르면서 박형준 쪽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면 부산은 어쨌든 보수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일리 있는데? 네, 근데 전재수 후보 쪽에서 이렇게 봅니다. 부산 북갑의 선거가 갇히게 되면은 부산 시장 선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덜 나올 거다. 왜냐하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덜 나오면 덜 나올수록 그래도 전재수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너무 좀 슬픈 판단인데. 아니, 그 전재수가 지금 부산 완전히 살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해수부 장관 하면서 살렸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산이 보수세 강한 곳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봤을 때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니, 그 지금 말 나왔으니까 우리 그 전재수가 얼마큼 지금 부산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전재수 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전재수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한번 좀 살려봅시다. 일 잘하는 전재수 함께 보입시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일이란 이렇게 하는 거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해운대 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회사 전문법원을 부산에 유치하겠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일이란 이렇게 하는 거죠. 좋았다. 잘 만들었다. 좋았다. 이거 소름 와, 끼치죠. 이거 소름이다. 막 전재수 일 다 해버렸네 벌써. 와, 소름이다, 맞지? 예, 어우, 진짜 이거 소름이지. 예. 왜 이렇게 잘 만드셨어? 와, 이거 좋은데요? 요거는 괜찮았다. 이 부산시장이 사실은 장동혁 당권과 완전 직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5개 이상 가져오면은 우린 당권 유지한다. 안 내려놓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5개가 경북, 경남, 뭐 대구, 울산, 부산.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거죠. 뭐 혹시 뭐 연락이 되면은 저도 응원한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산 북구갑 단일화 이슈 하나 우리가 해결했고. 네. 이제 또 해당행위 이슈가 있습니다. 해당행위.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응원을 딱 하러 간 거야. 이렇게. 야. 부산까지 가서. 부산까지 간 거야. 네. 그래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격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징계 운운하는데요. 그거를 소개해 주시죠. 한지아 의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윤리위를 통해 징계를 하겠다. 어디 국힘 소속이 무소속을 응원하러 가. 그렇죠. 이 완전히 치열한 경쟁 관계인데 네. 징계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님께서 또 한 말씀 하셨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의 원칙과 기준이 있고 그 원칙과 기준을 원칙주의자. 세워야만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저렇게 차분하고 단호한지. 난 진짜 장동혁이 30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국힘 대표는 정말. 우리 선거 무슨 5개가 목표라고요? 하나도 안 돼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할 거야.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조롱을 떠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 그래요. 너무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잖아. 이건 조롱 아닙니다. 문장 자체로 맞는 말을 하는 대표가 저희가 귀하거든. 귀합니다. 나왔어요, 드디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이진숙 이제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의 공천에서 컷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 반발을 한 거잖아요. 나오겠다고. 그런 후보를 공천을 준 거잖아요. 저기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그 누가 몰라요? 네. 원칙이 없는 행위를. 그 좀 원칙 좀 지키세요.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열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지층과 겹치는 거예요.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게 원래 대구시장을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했잖아요. 공천 안 주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후보를 따로 만났다 대구에서 미국 가기 전에 만나고 갔잖아요. 그때 처음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그 전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 쪽에서는 공천을 확답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때 돌이켜 보니까 나랑 지지층이 겹치잖아. 그럼 내가 여기 당 공천을 줘서 당으로 원내로 끌어들이면 내 지지층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내 당권도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이해하려면 당권 싸움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님은 아주 셈도 밝으시네. 네. 셈법에 의해서.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송원석이 저렇게 어디 무소속이 지금 우리 당 의원이 무소속을 응원해? 네, 격분했답니다. 근데 본인도 한덕수 대선 출마했을 때 무소속인데 출마 기자회견 가가지고 막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마. 지금 그냥 잘 나도 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르냐라는 말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 극우 아스팔트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1차적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저 당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할까? 국힘은 관료들과 토호들의 연합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관료들과 토호들의 연합정당인데 지금 당권을 관료 출신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추경호는 관료 출신의
TK 토호들하고 연계가 돼 있는 일종의 성골이에요. 추경호는. 예. 정진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안고 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자기네 핵심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그 당의 혈통을 보게 되면 추경호는 좀 다르구나. 한동훈하고 이진숙을 보더라도 혈통에 더 가까운 사람이 이진숙이죠. 어쨌거나 TK잖아. TK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이 저 당의 미래를 정말 하여튼 기대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장동혁이 30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무슨 뭐 혁명수비대도 아니고 뭐 혈통을 그렇게 따져. 그런 당이에요 원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서울시장 우리가 최근에 거의 안 다뤘거든요. 네. 서울시장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나온 게 있죠. 또 이제 SBS가 이제 입소스에 의뢰해서 조사가 있었는데요. 서울 중요해. 민주당 정원호 41%, 오세훈 후보 34%, 국민의힘 이렇게 이제 나와서 격차가 7% 포인트. 이제 그게 뭐 한 두 자릿수 이상 많이 났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한 자릿수 조사 결과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래요? 사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은 보수적인가? 왜 그래? 이게 이제 중요한 퀘스천 중에 하나인데 1차적으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젊은 층 40대 50대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주해 가서 그렇다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경기도는 인구 구성비를 세대별로 보면 40대 50대가 그렇게 뾰족합니다. 근데 서울은 20대부터 70대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선거 때 60대 70대는 투표 참여율이 높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투표한 사람들만의 점유비로 보면 60, 70대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 정서가 드러나는 것이고 지난 이제 대선 같은 경우 투표율이 80%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혼자 과반을 넘은 건 10개밖에 안 돼요. 와. 대선 때. 내란 때 투표가 그러니까. 80%율이 됐는데 투표율이 그러면 투표율이 만약에 60% 아래로 줄어들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더 참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산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그럼 40, 50대는 어떠냐? 뭐 이제 진보적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3, 4억 정도의 자산가가 있다가 어느 순간 15억, 20억 정도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자가 거구자가 자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세제에 민감하고 부동산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실리 투표를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경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만만하지 않다는 근거로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이 사실 보면 약간 완성된 도시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 뭐냐 하면 지방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 가면 빨리 여당 후보가 돼서 도로도 놓고 지하철도 뚫리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해서 여당 후보가 굉장히 잘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은 완성된 도시다 보니까 그 힘 있는 여당 후보로는 서울시장 후보가 잘 쓰진 않아요.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 웬만한 건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도 지방선거 보면 이제 야당 후보가 처음 당선된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상황이어서 격차는 민주당 후보가 우위는 유지하는 가운데 격차는 이제 한 자릿수로 좀 줄어든 가운데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근데 그 누구보다도 분석이 좋은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이택수 연락처를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씁쓸하긴 하지만 굉장히 수긍이 가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의 이제 그 워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박원순 시즌 2다. 뭐 이제 그 장특공제 입장이 뭐냐 이런 계속 하는 것은 부동산 선거가 쟁점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싸움. 그래서 이번에 또 SBS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거든. 우리가 최근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슈잖아. 맞아요. 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 궁금했거든. 근데 SBS가 했어. 와, 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번 좀 지금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 우리 많이 배웠지. 예, 맞아요. 많이 배웠다. 네. 맞지? 아니 살지도 않으면서 갖고만 있으면서 갖고만 있는데 그리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가격보다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맞잖아. 네. 이거 축소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물은 겁니다. 네. 결과 볼까요? 네, 장특공제 요 축소라든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는데 찬성한다라는 비율이 찬성이? 56%. 거봐. 야, 그렇지. 그래. 이게 나라지. 반대는 이제 35%였는데 아마도 이제 이게 이슈 논란이 된 거에 비해서는 찬성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근데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은 컸는데 해당자는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요 이슈가 이제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과 이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거기 가기 전에 요 연령별로도 잠깐 좀 볼게요. 네. 연령별 보시게 되면 30대에서 찬성이 44, 반대가 49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연령대 보시게 되면 30대는 왜 이러는 거야? 다른 이제 찬성이 훨씬 높은데 30대만 좀 다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서울의 또 특이한 현상인데 이제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냐,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 물어보게 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도로, 교통이나 의료 이런 거가 1등이에요. 근데 서울은 주거 안정이나 부동산이 1등이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0대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30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본 거에 자가를 가지신 분들을 보게 되고 우리도 빨리 집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데 대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다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어서 그 멍청한 놈들 진짜 30대 야 50억짜리 대출해줘 너네 살 수 있어 임마? 달래서 가. 그래서 이제 달래서 가. 달래. 이들이 제일 찬성해야 돼 이거에 멍청한 놈들아. 달래서 될 일이야. 달래 지금 달래야지. 진짜 너무 화가 나네. 그래서 이제 30대에서 요 부동산 이슈 이제 주거 관련한 이슈에 대한 관심 제일 높고 지금 규제 강한 것에 대한 불만도 30대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집 있는 분들이 이제 40대나 50대, 특히 50대들이 관심이 제일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 이제 서울에서 여론이 그렇지 않아서 각 후보들이 30대를 타겟팅한 어떤 이제 주택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으로 제일 앞에 내세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슬로건을 잘 만들어야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집 살래. 10억짜리 네 돈으로 집 살래. 아 좋네. 예를 들면 이렇게 아주 딱 오게끔 슬로건을 만들어 알았지. 이거 정원호 캠프에 보내. 아니, 맞는 말이잖아.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야 50억짜리 대출해주면 뭐 할 건데. 그 이자도 못 갚아. 얼마나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좋았어. 그런 짜증 좋았고. 자 주택 소유별로도 또 여론조사를 했거든. 이게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무주택자인데 이거를 반대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 맞지?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찬성이 59%. 전체 결과보다 높았죠. 당연히 이제 높을 수밖에 없고 1주택자는 55%가 찬성을 했고요. 2주택 이상자는 54%인데 아니 근데 왜 무주택자 29%는 왜 반대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죠? 아니 너네는 그 왜 반대하고 야 달래서가 달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 달래서가 일단은 야 이게 달래서 될 일이야? 우리가 더 많이 설명하면 돼. 이게 진행자가 최경영 기자로 바뀌셨나요? 아니 이걸 왜 반대 무주택자인데 찬성을 해야지. 저는 근데 이게 잘 달래서 가야 된다. 그 정책 설명을 잘해야 된다는 것에 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공감해. 미안하다. 왜냐면 제가 딱 30대예요. 지금 집을 사야 되는 30대. 좋아.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집값을 내려줄 테니까 너네 기다려. 그럼 좋잖아요. 30대한테 좋아야 되잖아요. 좋지. 근데 30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정책을 입안해도 이 효과가 보려면 나중이야. 맞아. 지금 나는 사야 돼. 맞아. 이거 내가 어떻게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보 같은 거야. 기다림이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식. 코스피로 가는 거야. 왜 뭐해? 아니 지금 되고 있잖아. 왜 기다려? 바보
층에 산 증인 있잖아. 왜 가만 기다려? 들어가. 코스피가 있잖아 이게.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뭐냐면 주식 30대 그런 심리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딱 30대가 됐을 때 자산을 불리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우리가 봐왔던 건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동산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건데 코스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월세로 가. 알았지. 그러면은 삶의 질도 올라가요. 그렇지. 맞잖아요. 월세 해갖고 배당 받아갖고 월세 내. 됐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달래서 가야 된다. 그리고 아, 설명을 잘 해야 된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 부동산 얘기만 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렇잖아. 아니, 무주택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거든. 물론 이거는 지금 뭐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만. 야, 근데 그거를 반대하니 내가 순간 확 올라왔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항상 딜레마였잖아요. 부동산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가 나오면 무주택자들이 반대하는 딜레마 항상 있었어요. 아, 그 참 슬퍼요.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어떤 희망이 짓밟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는데 나도 갑자기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막느냐 이런 생각을 앞서서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정부나 이런 데서 그 주식시장으로 말하자면 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우리 30대가 가장 똑똑한 세대인데 제일 똑똑하죠. 그럼요. 30대 선생님들이. 아이고 선생님들 잠깐 그냥 놀린 거지. 30대. 에이 나 놀랬다 솔직히. 30대가 제일 똑똑하고 그렇죠. 제일 일 열심히 하고 군대로 보면 일병 아닙니까? 아, 일병. 그렇죠. 30대가 체력도 좋고. 체력 좋고. 아이고 왜 이렇게 놀래키셨어.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볼 때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니까 아까 세대별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제 주택 가지고 있냐 없느냐 봤을 때 또 다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30대 때 통계 나왔잖아요. 수치가 무주택자인 거예요. 그렇죠.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통계치에서 이제 구분할 때 표시가 다르게 나올 뿐이지 사람들은 동일한 거예요. 되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20대 여론하고 학생 여론하고 어때 항상 똑같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령별로 나누는 거랑 직업별로 나누는 게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걸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방송 참 잘하시네. 자, 이택수 대표님은 오늘부터 삼행시에 삼행시 더 갈고 닦으시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국힘은 영남 쪽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이길 수 있다고. 네, 5개 다 가져온다. 영남 시민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플러스 충남이나 충북에서 하나 가져오면은 무조건 당권 지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남 유권자분들이 진짜 호응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따위로 했는데도 우리 어차피 찍을 거잖아. 이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분노하셔야 돼. 확실히 이번에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하셔야 돼. 정말. 맡겨놨나 딱 하고 나와야지. 아니 뭐 니 맡겨놨나? 이거 좋았다. 뭐 니 거가 이게. 요거. 이번 진짜. 아 진짜 이번에 한번 아니 이번에 혼을 내주시고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면 그때 또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원래 하셨던 선택으로. 이번만큼 좀 그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또 한번 밀어주고. 민주당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것보다도 워낙 이제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니까 이 국민의힘 한번 진짜 인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마음으로 좀 혼내주세요. 민주당은 어차피 안 좋아하시니까. 호감도가 조금 떨어져 많이 떨어지시니까. 요 전략으로 가면 될까요? 어떻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을 내세우기보다는 스며드는 후보들이 스며드는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거죠. 스며드는 걸로. 알겠습니다.